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째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국으로 돌아가 화상협의를 계속하기로 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남아 협상을 이어갑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아침 6시 45분 미 상무부 청사를 다시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틀째 관세 협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은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로 진솔하게 대화를 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는 깊어졌고 나름대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가 또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관세 인상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라며 귀국 이후에도 화상 협의를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관세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이 입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소통해 나갈 방침도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러트닉 장관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산업에 상호 호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이 귀국길에 오르면서 미국에서의 협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새벽 워싱턴 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미국도 한국과의 거래를 원하고 있다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상무부, USR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지만 우리는 one voice, 한 목소리로 그리고 또 일관된 입장을 설명을 할 것이고요. 한미 양국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관세 재인상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어 앞으로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자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쿠팡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고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워시 후보자는 한국 관련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방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확실히 금리 인하를 원하는 완벽한 후보라고 소개했습니다. He certainly wants to cut rates. The youngest person ever to serve on the Fed. Got the whole package. Looks don't mean anything, but he's got the look. 워시 후보자는 35살에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를 지내는 등 금융업계와 백악관 등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쳐 월가에서 신뢰가 두터운 인물입니다. 연준 이사 재직 때는 물가 압박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촉구하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관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He has said a lot of things about the Fed. He's been very hostile to the Fed's staff. I think Kevin Warsh is going to have to prove himself if he wants the markets and the politicians and the pundits to think of him as independent.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국제 금값과 은값은 각각 장중 10%,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수사에 대한 반발 때문에 워시 후보자가 상원 인준 표결을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 후보자는 회원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의 사회이사로 2019년 10월부터 활동해왔습니다. 또 쿠팡 이사직 수행에 따른 보상으로 130억 원 규모의 쿠팡 주식 47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의장이 되기 전 쿠팡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개별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연준 규정에 따라 쿠팡 주식도 처분할 예정입니다. 연준은 한미통화 스와프 체결을 결정하는 만큼 워시 후보자가 차기 의장이 되면 앞으로 한국 관련 의사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쿠팡 TF는 어제 오후 2시쯤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조사를 마친 로저스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곧바로 출국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부정 편입 의혹과 관련해 이지희 동작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측근에 대한 재소환까지 이뤄지면서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 시점은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김병기 의원을 수사하는 경찰이 측근으로 꼽히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 구의원이 지난 2022년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특혜 편입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은 이 구의원이 대학교를 직접 물색한 데 이어 숭실대를 수차례 방문하고 입시 브로커와 상담하며 편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숭실대 계약학과의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편입 조건을 갖추기 위해 차남을 한 업체에 부정 취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숭실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전직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앞서 공개된 전직 구의원들의 탄원서에서 2020년 김 의원 아내가 정치 헌금을 받은 뒤 돌려주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이런 최측근에 대한 재소환까지 진행된 가운데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출석 통보는 아직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정치 헌금과 차남 특혜 편입 등 13가지 의혹에 연루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 첫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4번째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천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YTN이 살펴본 녹취 속에는 사뭇 다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4차 소환 당시 경찰은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 120여 개에 담긴 공천헌금 의혹 때문인데 김 전 시의원은 일부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전 시의원이 당시 공천 관련 업무를 맡은 민주당 A 의원에게 부탁을 전하기 위해 양모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잔뜩 줬다고 설명하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의원은 양 씨에게 돈을 건넨 건 맞고 액수는 수백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천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YTN 취재 결과 김 전 시의원의 2023년 당시 녹취에서는 지금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현역 시의원 출마를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당직자 B 씨와 통화합니다.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이 돈을 건넨 양 씨가 민주당 A 의원에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냐고 묻습니다. 어떤 말을 전했는지 확인해주겠다는 당직자 B 씨의 말에 김 전 시의원은 자신이 A 의원을 직접 만날 걸 그랬다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아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민주당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통화하면서도 차라리 A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얘기를 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통화에서 선거 출마를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털어놓은 겁니다. 다만 김 전 시의원이 접촉을 시도한 A 의원은 YTN에 자신은 당시 현역 시의원 공천 배제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의원은 당시 양 씨가 시의원 출신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건 기억나지만 의례적인 것이었다며 자신은 공천 관련 부탁을 들어줄 위치도 아니었고 금품을 받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김 전 시의원 녹취를 바탕으로 돈의 목적과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가운데 녹취에 언급된 국회의원들로 수사를 확대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김기영 전 서울시의원 관련 의혹이 점차 여권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등이 담긴 녹취에는 당시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언급됐는데 차명 후원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시작은 김병기, 강선우 두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의 대화 녹취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후 경찰 수사에선 1억 원 전달 당시 만났다는 강 의원,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며 일부는 소환에 재소환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적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4년 전 사건으로 별다른 물증이 없는 상황. 수사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김경 전 시의원의 전 보좌진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녹취 120여 개가 발견된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구청장을 꿈꾸던 김 전 시의원이 주변 인물들과 통화하며 대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당시 민주당 A 의원이 작업을 해주기로 했다. 양모 전 시의원이 B 의원에게 부탁한다고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는 등 김 전 시의원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 기업의 직원을 통해 쪼개기 차명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로비 시도가 여기서 그쳤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김 전 시의원의 녹취에 언급된 당시 민주당 의원은 최소 7명. 경찰은 이들에게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상황이 차기 당권 경쟁과 연계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합당과 관련해 애둘러 정 대표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립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에 이어 조국혁신당에 깜짝 합당을 제안한 뒤 당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자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점도 못마땅할 뿐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인식 탓입니다. 여기에다 정 대표가 다른 꿍꿍이, 즉 당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을 깐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더해졌습니다. 의심을 떠나가지고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의심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 분위기 속 내홍은 잠시 잦아드는 듯 했지만 오히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합당 문제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거다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총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까지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정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의 갈등 역시 김 총리가 당권 도전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김 총리는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 자신을 서울시장 후보군에 연이어 포함하자 불쾌감을 드러내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이 전 총리 장례식 기간 내내 맞상주로 빈소를 지킨 여권의 투톱 모습이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적통을 잇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에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 속 두 사람의 경쟁 구도는 당내에서도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합당 이슈 등에 대해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합당 논의가 당권 다툼으로 흐르는 걸 경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정치적 계산이 수면 위로 드러날수록 이른바 명청 대결 양상, 계파 갈등에도 다시금 불이 붙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안팎 우려에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를 확정하면서 또 한 차례 정치적 시험대에 섰습니다. 내부 정리를 마친 만큼 외연 확정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인데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선언 등 더 센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내부 총질 세력에 대한 결단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태, 윤리위 출범 엿새 만의 제명 결정에 주요 중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쌍특검을 촉구하며 대여투쟁 선봉에선 장 대표 단식으로 기류가 변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등 여러 보수 정치인 방문에도 한동훈 전 대표는 끝내 단식장을 찾지 않았고 게시판 논란에 뒤늦게 유감을 표했지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중립성향 의원 공감을 폭넓게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론 징계 확정의 당내 상황은 어수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장 대표 사퇴론에 참전했고 친한계 중심 강력 반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도부의 다음 스텝이 더 중요해진 이유인데 일단 시선은 지방선거와 쇄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명 변경과 당원 당규 개정, 인재 영입, 공천 준비 등에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압박에 맞서고 당 내홍을 매듭지으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장 대표가 쇄신안에서 계엄 탄핵에 대한 사과와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번번이 윤석열 블랙홀이 발목을 잡는 가운데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더 강한 절연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YTN에 한동훈 비토 정서가 강한 핵심 지지층에 제명 징계를 보인 만큼 중도 공략과 외연 확장이 용납될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후폭풍을 수습하고 본격 지방선거 경쟁을 위해 집토끼 달래면서 중도 무당층 끌어안는 난제를 어떻게 풀지에 장 대표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홍렬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무죄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재판부가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며 15쪽에 달하는 설명 자료도 냈습니다. 먼저 특검은 1차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김 씨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세조종 세력들의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김 씨의 1, 2차 시세조종 행위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선고 당시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언급을 피해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세조종 세력과 공무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말단인 현금 인출책도 정범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자금을 대고 지시에 따라 주식을 거래한 김 씨를 공범으로조차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당연한 절차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든 건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800만 원대의 샤넬 가방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과 맥락을 전혀 도외시한 기계적 판단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수요일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말고도 매간 매직 의혹으로도 별도 기소됐습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기업 회장, 사업가 등으로부터 갖가지 금품을 받아왔는데 관련 재판은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V0 김건희 씨의 첫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영부인이 고가의 사치품을 받아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는데,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샤넬백과 목걸이 수수 부분을 제외하고도 공직을 대가로 도합 2억 9천만 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는 통일교뿐 아니라 기업 회장, 사업가, 목사 등 다양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까지 이른바 나토 3종이라 불리는 3가지 귀금속을 챙겼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금 거북이를 받았고,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는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는 이유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은 영상에 담겨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 배당됐는데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띠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해 5,300선을 넘은 뒤 5,224로 마감해 4일 연속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1.7% 가까이 상승해 5,320을 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줄어 0.06% 오른 5,22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7일 이후 종가 기준 4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0.1% 내린 16만 5천 원으로, 2위 SK하이닉스는 5.6% 오른 90만 9천 원으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가열되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코스닥에도 더 큰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부양하는 데 연기금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은 오해라면서 자산 배분을 유연하게 조정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 발표될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역대 최고였던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숨에 5,000포인트까지 치솟은 국내 주식시장 호황 덕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에서 8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었고 해외 주식에서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입니다. 기금 소진 우려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혁까지 단행했던 국민연금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에 투자해 250조 원 수익을 올려 고갈 걱정을 덜었다고 자신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뭐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뭐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국내 증시 투자 방침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통상 2, 3월에 열었던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올해는 한 달 이상 당겨 열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중을 넘길 경우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도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양 의지를 밝히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높은 변동성 탓에 적게 투자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 내부 고민이 있었다며 정책이 가다듬어지면 시장에서 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김 이사장은 1,400억 원이면 할 수 있던 투자에 1,500억 원이 드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환 대응 전략을 운용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과거에 추진했다가 사업이 좌초된 서울 태릉골프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선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교통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대책에서 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됐던 서울 태릉골프장. 하지만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해 흐지부지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저밀도 개발로 방향을 틀고 공급 물량을 6,800가구로 줄여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적절한 교통 대책을 수립해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태릉골프장과 맞닿은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교통 대책이 마련될 거란 기대감이 엿보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력도 그때하고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을 6,800세대 공급한다고 하면은 교통 대책이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은 교통 대책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서울 노원구에선 이전처럼 주민 반대가 심하지 않을 거란 긍정적 전망도 나오지만 가뜩이나 혼잡한 교통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화랑대역 쪽하고 해서 그 사거리 쪽이 육사일 쪽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엄청 심하거든요. 네. 지금도 심한데 이제 아파트 만약에 거기가 들어와서 세대수가 훨씬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단은 교통입니다. 교통 문제가 제일 걱정되긴 해요. 네. 또 하나의 변수는 태릉골프장과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가까워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점인데 정부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내놨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제대로 받도록 하고 또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가능한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반면 개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반발한 서울시는 태릉 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 제한 구역의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태릉골프장의 13%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과 중첩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내건 상황.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한데 이번에는 다르리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경기 수원 도심을 최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정차 명령에도 불응하고 20km를 도주하다가 붙잡혔는데 추격 전 과정에서 경찰이 5명이나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불에 위험하게 좌회전한 SUV가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계속 내달립니다. 분기점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도로 구조물을 밟고 크게 휘청입니다. 옹벽을 쿵 들이받은 뒤에도 골목으로 그대로 도주합니다. 정차했던 SUV가 갑자기 다시 달아나며 운전석에 밀착했던 경찰관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아찔한 장면도 보입니다. 결국 경찰차 세대가 빈틈없이 SUV의 앞과 뒤, 옆을 에워싼 뒤에야 공포의 추격전은 마무리됩니다. 지난 28일 새벽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수원 도심을 20km나 질주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역주행과 신호 위반을 일삼으며 최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는데 30여 분 이어진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4대와 도로 시설물들이 파손됐습니다. 또 경찰차 3대도 부서졌고 경찰관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3단봉으로 창문을 찍었어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해 버리니까 넘어졌던 거거든요. 체포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다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A씨를 구속하고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에 있는 생필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실종된 가운데 실종자로 추정되는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0시 39분쯤 화재 현장 수색 과정에서 1명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선 소방은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오후 6시 2분쯤에야 큰 분기를 잡았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인천 강화군에 있는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9개월 만입니다. 중수본은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등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오늘 새벽 1시부터 48시간 동안 인천과 경기 김포시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개봉한 구교환 주연의 만약에 우리가 한국 멜로로는 7년 만에 관객 200만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비운의 왕, 단종의 뒷이야기를 풀어낸 유해진, 박지훈 주연의 사극도 곧 관객을 찾아갑니다.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동안 명맥이 끊긴 듯 보였던 멜로 장르가 오랜만에 관객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교환 문가영 주연의 만약에 우리가 2019년 가장 보통의 연애 이후 한국 멜로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대작 아바타3 흥행세가 새해 들어 급속도로 힘이 빠진 데다 이별과 재회라는 보편적인 감정, 불안한 청춘의 얼굴을 담아낸 서사가 2040 관객들의 공감을 끌어낸 겁니다. 인연이라는 게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될 때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얻은 말이다. 웃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어.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에서 사실상 쫓겨난 단종은 유배지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내준 실제 인물 어몽도를 모티브로 역사 기록 속에 남지 않은 빈자리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채워갑니다. 얘기 말고 그 안에 그 유배지에서 어떻게 사셨을까는 그려진 게 없거든요. 그거 보는 맛이 아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극적인 결말은 바뀌지 않지만 유배지에서 지역 주민들과 웃고 울며 함께 살아가는 단종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마을 사람들을 또 아끼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홍이도 배워가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궁 안에서 이런 모습도 원하지 않았을까?
오랜만에 극장가에 나온 우리 사극이 멜로 영화의 바통을 이어받아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승환입니다.天很冷，但是这个心里是暖的。 Isključiva nekakva retrospektiva za site nastani dali politički i обществени, što se desile niz godiните. Čustvujem nekakvo defile tuka pred nas, na site nastani. Three, two, one, zero. Идет снизу вверх, а не сверху вниз, как мы привыкли это видеть на земле. Прям сказоч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1월의) 마지막 주말 아침도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9.3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에는 영상 1도까지 올라서 강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막다가 밤늦게 인천과 경기 남서부 또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3.2도, 청주가 영하 9.4도고요. 낮에는 영상권입니다. 서울이 1도, 세종과 청주 3도, 전주도 3도, 창원과 부산은 8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안에 그리고 월요일인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 눈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